We do have some major breaking news as we come on the air tonight because President Trump has now signed the Epstein Files bill into law, the final step to force the Justice Department to turn over everything it has on Epstein within the next 30 days. Part of the president's lengthy statement, I'll read it here, where he said, quote, Jeffrey Epstein, who was charged by the Trump Justice Department in 2019, not the Democrats, with an exclamation point, was a lifelong Democrat, donated thousands of dollars to Democrat politicians, and was deeply associated with many well-known Democrat figures. (2026년 1월 30일) 워싱턴에서 미국 법무부는 공식 발표를 진행했는데 이는 언뜻 보기에는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이행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관료적 절차에 불과해 보였다. 토드 블랑시 부장관이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해당 기관은 제프리 앱스타인과 그의 인맥 네트워크를 둘러싼 연방 수사 관련 문서 300만 페이지 이상, 동영상 약 2,000개, 이미지 약 18만 점을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와 함께 법무부 자체의 단호한 입장도 함께 전해졌다. 해당 기관에 따르면 이번 공개는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며 입법부가 요구한 사항을 완전히 이행한 것이라고 한다. 이 행사는 공식적으로 에프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 Epstein Files Transparency Act의 최종 시행으로 명명되었으며 이 법안은 2025년 11월 민주당과 공화당의 거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다. 법안 내용은 에프스타인과 기슬레인 맥스웰과 관련된 모든 비기밀 연방 기록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명시된 목표는 단순하고 제도적으로 명확했습니다. 모호한 부분을 제거하고 행정적 재량권을 축소하며 의회와 사회가 공식 문서를 바탕으로 사법 시스템이 지난 수십 년간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기한은 지켜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600만 페이지 이상으로 추정되는 확인된 자료 전체를 검토하는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 보호, 아동 성학대 자료 배제, 진행 중인 수사 보존을 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 주장은 의회 지도부에 의해 잠정적으로 수용되었으며 그들은 1월 말로 약속된 제출을 기다렸다. 마침내 제출이 이루어졌을 때 종료 선언은 공개된 내용보다는 절차가 공식적으로 종결된 방식에 의해 놀라움을 안겼다. 공개 직후 대중의 관심은 자료에 포함된 특정 사진들에 집중되었다. 앤드루 왕자, 정식 명칭 앤드루 마운트배튼 윈저로 보이는 인물이 맥락이 설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여성 옆에 무릎 꿇고 있는 듯한 사진들이 빠르게 유포되었다. 해당 기록들은 상당 부분 검열 처리되었으며 촬영 날짜, 장소, 촬영자에 대한 정보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일반 대중에게 이 사진들은 공개된 자료의 상징이 되었다. 법률가, 국회의원 및 제도 분석가들에게 이 사진들은 훨씬 더 방대하고 아마도 더 중요한 자료 집합에 고립된 일부에 불과했다. 제도적 불편함은 의회 의원들이 법무부 자체의 발표 수치를 반박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전 통신에서 인용된 법무부 내부 문서들은 법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 약 600만 페이지의 존재를 시사했다. 발표된 공개량은 이 총량의 절반 조금 넘게 불과했다. 그럼에도 토드 블랑시가 채택한 표현은 법무부가 법이 요구하는 바를 완전히 이행했다고 단언하는 데 있어 모호함이 없었다. 이 산술적 불일치는 정치적 의견 차이라기보다 법적 해석 문제로서 논쟁의 중심에 섰다. 기자회견 다음 날 하원 감독위원회는 법무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위원회 간부인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이 서명한 이 문서는 법무부가 제시한 자체 회계 자료조차도 응답 대상으로 확인된 파일의 약 50%가 보류 중임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가르시아 의원에게 자료의 절반이 보류된 상태에서 법을 완전히 준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적인 제도적 선례를 만드는 것이었다. 비판은 양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법적 예외가 적용되었는지 문서별로 설명하는 명확한 목록이 없다는 점에도 있었다. 에프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 Epstein Files Transparency Act 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로 칸나 하원 의원은 공개적으로 이 해석을 지지했다. 후속 발언에서 그는 법의 논리가 검증 불가능한 내부 기준에 기반한 행정적 결론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칸나 의원에게 있어 어떠한 보류도 구체적인 근거를 동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의무가 권력 간 협상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입장은 다른 의원들, 심지어 당초 법무부가 요청한 기한 연장을 지지했던 일부 의원들까지 공유하게 되었다. 이 교착 상태는 에프스타인 사건의 전 과정을 관통하는 문제를 부각시켰다. 2005년 팜비치 경찰국이 14세 미성년자 성추행 신고를 접수한 후 13개월간의 수사를 시작한 이래 연속적인 제도적 결정들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해왔다. 2007년 당시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던 알렉스 아코스타는 연방 수사를 종결하는 대신 주 차원의 경감된 기소를 조건으로 한 기소 유예 협정을 승인했다. 수년 후 한 연방 판사는 이 협정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체결되어 범죄 피해자 권리법 Crime Victims Rights Act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2019년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을 이끌던 제프리 버먼 검사는 에프스타인에게 성매매 혐의로 새로운 연방 기소를 제기했으며 이는 수십 년의 징역형 가능성을 내포했다. 한 달 조금 넘게 지난 후 에프스타인은 자신의 감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형사 기소는 그의 죽음으로 종결되었지만 버먼은 공개적으로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공식적으로 철회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중단된 결정,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합의, 미결 수사가 누적된 맥락 속에서 2026년 1월에 공개가 분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공개된 문서의 명시적 내용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이 투명성 절차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종료될 수 있는지를 정의하는 방식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영향은 그날 공개된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완전한 준수 선언이 의회, 행정부, 외부 통제 간의 균형에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에까지 미쳤다. 단일 발표로 끝나는 주제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추적, 맥락적 해석, 제도적 기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맞물리는지 이해하면 공식적인 종결선언 이후에도 특정 사건들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오르는 이유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시점부터 에프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 Epstein Files Transparency Act, 이 대한 논의는 단순한 문서양의 문제가 아닌 미국 내 제도적 통제 메커니즘 자체의 내부 운영 방식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논쟁은 논란의 초점이 정당 간 갈등이 아니라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운영적 의미를 최종적으로 누가 정의하는지에 대한 기술적 차이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법무부는 완전한 준수를 선언함으로써 상당한 양의 정보가 보류되었음을 나타내는 수치에도 불구하고 요구되는 투명성의 한계를 해석할 권한을 스스로 행사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연방 시스템이 행정부, 사법관할구, 정치 주기를 가로지르는 수사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오래된 의문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에프스타인 사건의 경우 각 관련 단계는 당시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었지만 무시하기 어려운 누적적 효과를 낳은 결정들로 점철되었다. 2007년 알렉스 아코스타의 주도해 체결된 합의는 진행 중이던 연방 수사를 종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확인 공범자들을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제도적 보호의 선례를 만들었다. 수년 후 이 합의가 공개되었을 때
법무부 자체도 판단상의 결함을 인정했으나 직접적인 책임 추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뉴욕 남부 지방검찰청의 제프리 버먼 같은 검사들의 후속 조치가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버먼이 2019년 7월 에프스타인에 대한 새로운 연방 기소를 발표했을 때 그는 수사가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협력자 네트워크 가능성까지 확대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에프스타인의 사망 이후에도 공모 혐의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공식적인 결론 보고서 없이도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종결 부재는 2025년 통과된 투명성 법안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2026년 1월 부분 공개된 자료에는 전자통신 일정 기록, 내부 메모 등이 포함되어 다양한 맥락에서 공인 및 사인들을 언급하고 있었다. 앤드루 마운트배튼 윈저, 앤드루 마운트배튼 윈저처럼 과거 에프스타인과의 교류로 민사소송 대상이 된 인물의 이름은 즉각 주목을 받았다. 다른 이름들은 충분한 맥락 없이 단편적으로 등장해 언급된 각 개인의 역할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웠다. 체계적인 공개 색인이 없어 이 자료는 분석하기 특히 까다로웠다. 50만 개 이상의 파일이 주제별 분류, 통합된 타임라인, 각 문서가 이전 조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공식 설명 없이 원본 상태로 공개되었다. 국회의원들에게 이는 추가적인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문서가 기술적으로 공개되더라도 체계적이지 못하면 실질적인 감시를 방해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식적인 접근 권한이 반드시 실질적인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원감독위원회는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초기 서한 외에도 의원들은 보류된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적 조치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회 지도부는 법의 감독 대상 기관이 외부 감독 없이 자체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모델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해석은 행정법 및 권력 분립 전문가들도 공유했으며 이들은 입법부의 감독 역할이 약화될 위험을 지적했다. 상원에서는 척 슈머 같은 인사들이 특정 보류 기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특정 정치인들을 언급한 문서들이 차별적으로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2019년 이후 확인된 공범자들에 관한 내부 메모가 여전히 기밀로 유지되고 있는지 등이 포함되었다. 법무부는 토드 블랑슈를 통해 백악관이 검토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모든 결정이 피해자 사생활 보호, 증거물 진행 중인 수사 등 인정된 법적 범주에 근거했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이 설명은 의문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제도적 비판가들에게 핵심 문제는 그러한 범주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어느 정도까지 적용되었는가였다. 확인된 자료의 약 절반을 보류한 것은 합법적 예외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특정 보호장치가 일반적 정당화로 변질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메타데이터나 상세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평가는 여전히 미결 상태다. 이 점은 논쟁이 에프스타인 사건을 넘어 시스템적 시험대로 인식되기 시작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행정부가 양당 지지로 통과된 투명성 법안에 대응하는 방식은 향후 권력 간 상호작용의 기준을 설정한다. 행정적 해석이 이해 없이 유지된다면 이로 인해 형성된 선례는 국가 안보부터 대규모 금융 수사까지 다른 맥락에서 유사한 법안 시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즉각적인 폭로를 기대하기보다 제도적 결정이 어떻게 누적되어 장기적 효과를 낳는지 이해하기 위해 이런 과정을 지켜본다. 이런 경우 지속적인 맥락적 분석을 따라가는 것은 개별 사건이 아닌 작동 중인 시스템을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 논의가 지속되면서 에프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의 최종 시행 단계에서 관찰된 사항의
제도적 범위에 대한 단일 해석이 확립되지 않았음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법조인, 전직 연방검찰청 직원 및 공공법 분석가들 사이에서 해석들은 서로 다른 분석적 축을 중심으로 조직되기 시작했다. 종종 동일한 검증 가능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들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의 체계적 함의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일부는 이 과정이 기존 법적 보장 장치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다른 이들은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큰 개인들이 연루된 상황에서 기관의 자제력을 드러낸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해석했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분석 관점 중 하나는 법의 형식적 준수에 집중했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토드 블랑슈의 행정적 조정해 법무부는 법적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시켰다고 선언함으로써 자체 권한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은 모든 비기밀 기록의 공개를 규정했지만 이를 검증할 외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마련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규범적 공백 속에서 행정부는 최종 검증 기관의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것이 입법부의 통제와 행정적 집행 사이의 전통적 균형을 훼손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재량권은 대량의 민감한 문서를 다루는 절차에서 항상 존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 보호, 아동 성폭력 관련 자료 보존, 진행 중인 수사 보호와 같은 기준들이 부차적인 예외가 아니라 형사사법제도의 구조적 기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파일의 보류 자체는 방해 행위의 증거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발전하고 국경을 넘나들며 여러 관할권을 아우른 에프스타인 사건의 본질적 복잡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쟁점은 이러한 예외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투명성 부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FBI 자체도 2019년 8월 내부 메모를 작성하여 제프리 에프스타인의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으로 분류된 9명을 확인했으며 이 중 8명은 잠재적 공범자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들 중 기슬레인 맥스웰만 공식 기소, 재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024년 10월 대법원이 그녀의 상고를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나머지 인물들은 오늘날까지도 공식 기소 없이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으며 공개된 문서에서 관련 내용이 대부분 삭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사건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는 분석가들에 따르면 사건의 경과는 개별적으로 평가할 때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연속적인 결정들이 종합적으로 낮은 책임 추궁이라는 누적 효과를 낳는 패턴을 보여준다. 2007년 알렉스 아코스타가 체결한 합의, 2019년 재판을 앞두고 에프스타인의 사망, 후속 수사의 분열, 그리고 최근 2026년 문서의 부분적 공개는 반드시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일관된 동일한 제도적 경로의 일부로 해석된다. 의회에서는 이러한 진단이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하원감독위원회는 새로운 공식 정보 요청을 진행했으며 특정 문서 집합의 보류에 대한 설명을 얻기 위해 팜 본디 법무장관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소환장 채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상원에서는 척 슈머 등 지도자들이 이 법의 목적이 단순히 문서 제공에 국한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연방기관들이 내린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법무부는 어떤 사람도 의도적으로 보호받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범죄 증거는 모두 적절히 검토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직 연방 검사들이 지적하듯 이러한 입장은 명백한 실질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수사는 증거 자료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에 의존하며 대량의 자료를 장기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공개적 감시뿐만 아니라 새로운 절차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압박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의 논쟁이 에프스타인 개인이나 문서에 언급된 이름들을 넘어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논의의 핵심은 시간, 권력의 집중, 제도적 복잡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책임을 희석시키는 상황에 시스템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현재까지 2026년 1월 사건이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반복되는 과정에 또 다른 단계에 불과할지에 대한 합의는 없다. 향후 전개에 대한 평가 역시 엇갈린다. 일부 분석가들은 의회와 법무부 간의 대립이 새로운 문서감독 메커니즘의 창설이나 향후 입법 조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다른 이들은 범위 분류 관할권에 대한 기술적 분쟁이 수년간 지속되며 교착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한다.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시스템은 명확히 정의된 결론 없이 반응 상태를 유지한다. 역사적 경험은 이러한 성격의 사건이 즉각적이거나 선형적인 결과를 거의 낳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 영향은 행정적 결정, 정치적 압력, 사법적 해석이 누적되면서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프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은 제도적 불투명성이 특징인 시기를 종결하려는 시도로 고안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형식적 투명성을 효과적인 제도적 명확성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전개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일시적인 관심 이상을 요구한다. 각 공식 발표가 아직 구축 중인 더 광범위한 맥락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서만 결정된 내용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제도적 긴장 상태에 놓였을 때 제도 자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